지금 시계는 가장 느리게 움직입니다. 창밖의 공기는 가장 낮게 가라앉아 있죠. 오늘 이 밤은 1년 중 가장 긴 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동지 그 밤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삶의 어느 지점에서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무언가가 자꾸만 당신을 무겁게 짓누르는 시간. 이 가장 긴 밤의 그림자가 당신의 내면에도 드리워져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동지는 단순히 가장 긴 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밤이 가장 길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빛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바로 그 바닥에서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동지. 한자로 풀면 겨울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절정의 추위가 시작되는 문턱. 고대 사람들은 이날을 작은 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긴 밤을 무사히 건넜다는 것에 대한 축하이자 어둠을 이기고 빛이 되살아나는 날을 기념하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빛나는 낫만을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를 가장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이 동지처럼 오직 혼자 견뎌내야 했던 그 깊은 밤의 시간들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장 긴 밤을 함께 걸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의 어둠을 회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웠던 기억들, 깊은 불안,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들을 동지의 긴 그림자 아래 꺼내놓고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동지의 팥죽이 애군을 물리치고 새해를 기원했듯이 우리의 낭독은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오래된 고통과 미련들을 걷어내고 새로운 빛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할 것입니다. 이 낭독이 끝날 때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어둠의 끝은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당신의 가장 긴 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긴 밤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지 어둠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 밤에 홀로 남아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결국 빛을 보지 못하고 실패라는 그림자로 남았을 때의 그 좌절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쉬는 시간에 당신은 일했고 남들이 잠든 시간에 당신은 깨어 있었죠. 손목의 인대와 눈가의 피로와 마음의 수많은 상처들이 당신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열심만큼만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결과가 당신의 땀을 배신했을 때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라는 흔한 위로가 오히려 가시처럼 박혀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이러한 물음들은 동지의 가장 긴 밤처럼 당신의 마음을 맴돌며 쉽게 잠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꿈의 잔해일 뿐입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좌절감은 가장 순수하고 뜨거웠던 당신의 진심이 좌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은 당연하고 그래서 더 무거운 것입니다. 동지는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하는 가장 추운 밤이지만 모든 것을 비워내고 잠재우는 밤이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의 그 실패를 미래의 성공을 위한 자양분이라는 부담스러운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잠시 그 짐을 내려놓읍시다.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저 당신이 가장 많이 아팠다는 사실만을 인정합시다. 그렇게 모든 것을 인정하고 비워냈을 때 가장 긴 이 밤이 끝날 무렵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당신의 과도한 집착이었음을.
그리고 동지가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듯 당신이 진정으로 내려놓았을 때 가장 작은 새로운 빛이 비로소 당신 안에서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는 혼자만의 좌절보다 더 외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받지 못했다는 슬픔입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외침이 다른 이들의 시선에 묻혀버린 적은 없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댈 때 그건 별것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라는 말들로 당신의 진심이 가볍게 취급당했던 경험은 없었나요? 우리는 흔히 함께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지만 결국 내면의 동지는 나 혼자 견뎌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아픔의 무게는 오직 나만이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가벼운 상처일지라도 당신에게는 세상을 멈추게 할 만큼 아프고 깊은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결과만을 봅니다. 당신의 외적인 미소나 사회적 성공만을 보죠. 하지만 당신의 눈물이 밤새 베개를 적시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새겨진 그 미세한 균열과 외로운 투쟁은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숨쉬고 있는 비밀입니다. 동지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자연이 모든 것을 멈추고 가장 깊은 휴식에 들어가는 시간이죠. 타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깊은 밤, 우리는 비로소 나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구나. 타인의 허락 없이 당신의 슬픔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진실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세상의 소리들을 잠시 문 밖에 두고 오세요. 그리고 이 동지의 고요함 속에서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의 가장 강력하고 진실한 동지가 되어주세요. 당신을 오롯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지와 같은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단면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의 고백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깊은 밤을 건너기 위해 오래된 지혜에서 그 방법을 찾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긴 밤의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워할 때 수천 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가장 긴 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들은 동지를 절망의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문턱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동짓날을 작은 설이라 불렀습니다. 설날 다음 가는 큰 명절로 여긴 것이죠. 밤이 가장 긴 날이 지나면 태양이 다시 힘을 얻어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에서 부활하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선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설 동지를 상징하는 음식은 단연 팥죽입니다. 왜 하필 붉은 팥이었을까요? 고대인들은 붉은색을 태양, 불, 생명의 색, 곧 양의 기운을 상징하는 색으로 믿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둡고 나쁜 기운, 질병과 불행을 가져오는 음귀는 강력한 붉은색, 양의 기운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여겼습니다. 가장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동짓날, 붉은 팥으로 끓인 뜨거운 팥죽은 집안 곳곳에 애군을 몰아내는 벽사의 주술이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재앙과 불운을 막아주는 따뜻하고 강력한 방패였던 셈입니다. 팥죽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새알심이죠. 찹쌀로 동그랗게 빚은 새알심을 자신의 나이만큼 넣어 먹는 풍습. 이것은 단순히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것을 넘어 가족의 각자의 삶의 무게와 시간을 인정하고 함께 새해를 기원하며 장수를 축원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팥죽 한 그릇을 예전처럼 집안 곳곳에 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랜 불안과 좌절이라는 음의 기운, 타인의 시선과 실패의 그림자라는 애군, 이 모든 것을 물리치는 붉고 뜨거운 팥죽 한 그릇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팥죽 한 그릇을 먹는 행위는 내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가장 고귀한 자기 위로이자 다짐인 것입니다. 동지의 의미는 단순히 풍습과 절기를 넘어 동양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주역과 음양의 원리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우주 만물은 음과 양 두 기운의 조화와 순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양은 밝음, 생명, 활동, 뜨거움을 상징하고 음은 어둠, 죽음, 침묵, 차가움을 상징하죠. 동지는 바로 이 음과 양의 순환에서 가장 극적인 지점을 차지합니다. 동짓날은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입니다. 밤이 가장 길다는 것 자체가 어둠과 침묵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주역은 이 지점을 절망의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하는 순간으로 해석합니다. 주역의 궤 중에는 지뢰복이라는 궤가 있습니다. 이 궤는 땅 밑에서 가장 작은 양이 막 움트기 시작하는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지뢰복, 가장 길고 깊은 겨울의 어둠 속에서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약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생명력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했던 그 순간 가장 외롭고 어두웠던 내면의 동지에서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았던 음의 기운이 사실은 이미 그 절정을 지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더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되돌아오는 빛, 일양의 기운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나 성공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용기일 수도 있고 굳건히 나를 지키는 내면의 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일양의 기운을 발견하고 키워내는 것. 이것이 동양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어둠을 이겨내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가장 긴 밤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장 작은 빛의 소중함을 압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태어난 이 작은 희망의 싹을 고요히 응원해주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동지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지혜는 비단 동양 철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구라는 푸른 별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 이 순간을 재생과 희망의 축제로 기념해 왔습니다. 서양 문화에서 동지는 태양의 부활을 기원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동지 무렵 사투르날리아라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는 농업의 신 사투르누스에게 바치는 축제로 어두운 계절을 이겨내고 다시 풍요와 빛이 돌아오기를 기원했죠. 이 축제 기간에는 모든 계급의 구분이 사라지고 노예도 주인처럼 대접받았으며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또한 북유럽의 게르만 민족들은 율이라는 동지 축제를 열었습니다. 밤이 가장 길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거대한 통나무인 율 통나무를 태우며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율 통나무를 태우는 풍습은 새로운 해의 복과 건강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고대의 축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인류는 늘 믿어왔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반드시 싹튼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 우리의 내면에도 꺼지지 않는 불씨가 존재하며 그것을 다시 지피는 힘이 바로 동지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동양의 작은 설과 팥죽, 음양의 일양이 태동하는 지혜, 그리고 서양의 태양 부활 축제를 통해 동지가 단순히 계절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낭독의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현대인의 삶으로 돌아와 적용해 볼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고 작은 희망의 싹을 키워낼 수 있을지를요. 우리는 동지가 가장 긴 밤의 끝이자 가장 작은 빛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빛을 발견하고 키워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침묵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반응을 멈추고 오직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시간. 이 동지의 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나를 만나고 내면의 성장을 이룰 최적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살아왔습니다. 타인의 기대, 사회적 요구, 시끄러운 미디어의 목소리. 하지만 이 동지의 긴 밤에는 잠시 그 모든 소음을 차단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가장 긴 밤을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관계의 피로감일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은 후회일 수도 있으며 오래된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성장의 첫걸음은 그 어둠을 인정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지금 나의 겨울이구나. 동굴 속에 들어가 불을 밝히듯 내면의 어둠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둠을 다스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서 동지는 음이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모든 활동을 멈추고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시기입니다. 성공을 위한 과도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타인의 시선도 잠시 접어두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채우고 더하고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워내는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성장의 동력이 됩니다. 마치 나무가 잎을 모두 떨구고 뿌리에 힘을 모으는 겨울처럼 내 안에 불필요한 가지와 시든 잎을 잘라내야 봄이 왔을 때 더 건강한 새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최적화입니다. 주역이 말하는 일양은 가장 작은 희망의 싹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이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긍정적인 행동이나 생각이면 충분합니다. 힘든 하루 속에서도 미소를 지으려 했던 찰나의 노력,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잠시 안아주려 했던 마음, 낭독을 들으며 위로를 받으려 했던 당신의 의지. 이 아주 작은 빛을 발견하고 그래, 나는 이만큼의 힘은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순간의 거대한 빛이 아니라 이 동지의 밤처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꺼지지 않고 매일 조금씩 길어지는 작은 빛의 축적입니다. 이 고요한 밤에 당신의 성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안의 가장 작은 빛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긴 밤을 보내는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삶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들을 고백했고 오랜 지혜와 철학 속에서 희망의 근원을 찾았으며 침묵 속에서 나를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동지의 가장 긴 밤이 그 절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긴 밤을 겪어낸 당신은 가장 작은 빛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좌절감은 당신의 진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증명합니다.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했던 외로움은 당신이 얼마나 고유하고 깊은 존재인지를 반증합니다. 동지가 지나면 낮이 길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철칙이며 당신의 삶에도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직은 희미하고 남들은 보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싹튼 아주 작은 용기와 다시 시작할 의지, 그것이 바로 겨울을 이겨낼 당신의 태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당신을 삼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무대입니다. 오늘 이 낭독을 들으며 당신이 흘린 눈물 한 방울,
가슴 깊이 새긴 깨달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새로운 한 해를 밝혀줄 불씨가 될 것입니다. 다가올 날들은 오늘보다 더 따뜻할 것이고 당신의 노력은 언젠가 가장 눈부신 형태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겪어온 모든 시간과 당신이 쏟아부은 모든 진심을 마음껏 축복하고 위로하십시오. 당신은 이 긴 밤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동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침묵과 성찰의 시간이 당신의 내면의 어둠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낭독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깊은 위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채널은 이처럼 당신의 삶의 계절을 함께하며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건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설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